저는 시를 쓰는 김은후입니다. 시를 쓸 때 제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천상 시인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2016년에 시집 분간 없는 것들을 냈고요. 21년에 2% 동화라는 시집을 냈고요. 이번에 아르코에서 발표 지원해서 시 7편을 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새 우주율이라는 시가 있고 오늘 아마 나중에 소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FE라는 재미있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는 이렇게 어떤 소재를 하나 정하는 것보다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뮤즈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뮤즈가 딱 오면은 그걸 가지고 내 기억 속에 있던 어떤 내 내면 속에 있던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정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는 제가 석사 논문에 썼듯이 기억을 가지고 새로운 정서를 만들어 현재의 것과 보편적인 정서하고 나 자신의 정서를 이렇게 좀 버무리는 작업을 하는 그런 시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인쇄공이셨어요. 그 활판 인쇄하시는 식자공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글자판을 만들어 주셨어요. 기억하고 아하고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숙제를 내주고 이제 출근하시면 그걸 이제 외우고 나니까 성류꽃 시집이라는 동시집을 하나 주셨어요. 아버지가 인쇄소에서 인쇄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글자를 익히고 학교를 갔거든요. 그 시집을 외우고 다녔거든요. 알심, 알심, 새알심, 동지파축, 새알심 그러면서 그게 아마 제가 시를 쓰는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시를 쓰는 시대를 나누면은 어릴 때 그 시대하고 학교 다니면서 백일장 다니면서 이제 백일장 상을 받은 가고 그다음에 습작 시대를 한 5, 6년 그쳤고요. 지금 이제 등단하고 난 뒤부터는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동백꽃 활자 시대라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동백꽃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다시 그 시가 조금 그 옛날의 기억을 버무려서 그 기억을 현대의 새로운 정서로 이렇게 버무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석사 논문을 썼을 때 어떤 그 통과해 주시는 교수님이 앞으로 이런 글을 많이 쓰십시오. 아버지는 식자공이셨다. 그렇게 시작한 동백꽃 활자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를 쓰지 않았나. 아버지가 저한테 시의 한 80%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억이라 그러면 일반적인 기억은 우리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그 과거로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쓰려고 그러면 그 기억을 가지고 나한테 그 기억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보편적인 정서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래서 그렇게 쓰려면 아버지가 가령 이제 동백꽃을 갖고 오셨다 그랬을 때 픽션을 좀 섞는 거죠. 아버지는 그 동백꽃을 갖고 오시면서 내내 그것만 보셨고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눈을 흘기셨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핀 동백꽃을 보면 저는 그것을 아버지의 신간을 읽는다. 그런 시를 썼거든요. 그것처럼 문학적인 소재가 되는 기억은 뭐 일반적으로 뭐 일반 기억하고 다른 건 아니고요. 그걸 갖고 와서 내 속에서 지금 현재의 나의 기억하고 내가 지금 현재의 생활하고 그걸 어떻게 잘 매치를 시키면은 그래서 그걸 저는 뮤즈라 그러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그냥 넘겨버리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기재를 해놓고 요즘은 휴대폰이라는 좋은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다 얼른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한참 조용할 때 나만의 시간에 그걸 떠올리면 뮤즈가 그걸 이렇게 잘 버무려 줍니다. 그래서 그 뮤즈를 잘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뮤즈를 키우는 작업은 이제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남의 시를 많이 읽는다든지 내 시간을 가지면은 그런 뮤즈가 오지 않을까. 뮤즈를 불러들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어떤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계를 바깥에 이제 나의 내면과 세계의 이면을 이렇게 같이 소통을 시켜본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FE라는 그걸 보더라도 철이 없는 꽃이 지금도 뭐 개나리가 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철없이 핀 꽃하고 또 그 철을 언어유희를 해서 쇠라는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철이 없었던 시절에 나는 그 철을 가지고 뭐 하고 놀았는지 나하고 바깥 세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작업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평생에다 조그만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남편이 농사를 짓고 집 뒤에가 다 잣나무 밭이고 그렇거든요. 거기서 남편이 감자를 캐내고
또 그다음에 고추를 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안팎이라는 시에 보면은 배추를 심었는데 고라니가 왕창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펜스를 쳤어요. 펜스를 치고 보니까 내가 그 펜스 안에 갇힌 거예요. 울타리 안에. 근데 그 울타리를 치다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아, 경계는 결국 내가 만드는 거구나. 살다 보면 모든 일이 다 경계를 짓고 경계 안에 있고 경계 밖에 있는데 그 경계 안팎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서로 연결해 주는 게 제 시의 어떤 키워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산골 생활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령 어떤 단어가 적절한 단어가 있을 텐데 분명히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이제 뒤지다가 나무의 시집도 뒤져보다가 철학 서적도 뒤집어보다가 제가 석사 공부할 때 했던 그 많은 책들, 그 철학책들 다 끄집어내서 한번 읽어보면 탁 나와요. 그런 게 하나씩 몇 권을 뒤지다 보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쓰고 그럴 때는 해놓고 나면 정말 잘했다. 그때 내가 공부하기 정말 힘들었는데 네, 그런 걸 느끼죠. 영국 시인인데요. 자기가 시를 쓴 걸 가지고 어느 교수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가 쓴 거하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강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어떤 반감을 가지기보다도 내 시가 저렇게도 읽히고 내 감정하고 저렇게 다른 감정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2% 동화라는 이제 그 시를 보면은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 유교 참전 용사인데 그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몇 날을 이렇게 얼음 위에 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평생을 무능력자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그래서 제가 2%는 뭐냐면은 깨어있을 동안을 제가 2%라 그랬거든요. 위스키를 만들 때 오크통에다 아무리 밀봉을 잘 해놔도 2%가 날아간답니다. 그 2%하고 작은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이거 2%,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냥 벚꽃이 떨어진 자리에 물이 고이고 그 물이 햇볕이 쪼이고 그러는 바람에 주정으로 발효됐다고 제가 약간 좀 억지를 좀 썼죠. 다시 왔더니 이제 구름이 다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다시 술을 달라고 그랬더니 술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리라 그랬더니 술 그러면서 달려갔다 그랬거든요. 그런 거면 작은 아버지도 그런 거였어요, 항상.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를 끝까지 우리 아버지가 살게 해주셨고 옆에 근처에서 살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분은 그 취기가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된 이 사회의 어떤 요소라든지 그 시대상을 이렇게 동화로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은 그 영국 시인처럼 또 다르게도 읽을 수 있겠다. 그런 시를 좀 썼으면 좋겠다. 독자들이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가장 저희 맹점인데요. 저는 이렇게 제가 어느 멘토로 모시고 있는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음부터는 이제 주제를 하나 만들어서 시를 써봐라. 자기는 이번에 어떤 구덩이라는 걸 가지고 사는데 저는 그 주제 만들기가 참 힘이 들어요. 신정배 시인 같은 경우는 물을 가지고 계속 쓰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이게 만들어진 시가 되고 저는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고 오는 그 순간을 잡아가지고 그 내면하고 나의 내면과 그 상황의 내면을 상상력을 가지고 서로 그 경계와 나의 경계와 그 시상이 주는 어떤 그 사물이나 그 상황의 그 경계를 이렇게 허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안팎을 넘나들면서 그런 시를 쓰고 싶은데 주제를 가지고 쓴다는 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백일장 가서 어릴 때는 백일장 가서 상을 탔는데 요즘은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습니다. 아주 읽기 쉬운 시가 있고 요즘은 또 한동안 또 굉장히 난해한 시들이 있었고요. 요즘은 또 조금은 굉장히 사변적인 글을 쓰다가 지독한 서정이 이렇게 몇 개가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사변적인 걸 쓰지? 그러다가 그 정말 기가 막힌 서정이라든지 정서가 나오면은 이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근데 사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시인 자신이 느낀 거를 어떻게 독자가 다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FE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마징가. 그러면 마징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징가를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세대는, MZ 세대는 마징가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마징가가 뭘까?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제 시 중에 또 마분지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마분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
그 지하철 표가 마분지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분지가 저는 어떻게 상상을 했느냐 하면은 말똥을 가지고 만든 종이다. 코끼리가 많은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상분지라는 종이가 있어요. 코끼리 똥을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 경계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지만 그거를 마분지가 뭐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훨씬 더 그 시를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들은 너무 쉬운 시만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대가 쉬운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난해한 시대고 굉장히 다양화된 시대인데 어떻게 읽기 쉬운 시만 쓰면은 그거는 뭐 글 쓰는 사람으로서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만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려운 시도 있어야 되고 쉬운 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팔달산에 가서 100일장을 했습니다. 100일장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부터 수원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다시 시인으로 등단하고 난 뒤에 수원문화재단의 전문 창작금을 수혜를 한번 받았어요. 수원이라는 도시가 적당히 도회스럽고 적당히 시골스럽고 제 고향은 경상남도 통영인데 사실은 이제 수원이 제2의 고향이 되지 않았을까. 수원이 저는 참 좋습니다. 86년부터 독서회를 제가 이끌고 있거든요. 38년 된 이제 독서회인데 그 독서회를 또 수원 사랑에서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올 겁니다. 그랬거든요. 수원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 글을 쓰는데 많은 소재가 되어주고 있지 않나. 시의 고향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